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국법 제39강 시간으로서 주택법 2, 주택건설 등 1,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조합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건설사업자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사업주체의 종류가 있어요. 사업주체의 종류. 이 종류가 둘로 나뉩니다. 이 등록가. 그래서 하나는 등록사업자이고 다른 하나는 비등록사업자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등록사업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등록사업자. 등록사업자는 누구에게 등록을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돼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연간 단독주택 20호나 공동주택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입니다.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방금 말한 대로 단독주택 20호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20세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일 때는 30세대 이상입니다. 이렇게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입니다. 1년 기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하려는 자는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등록 기준이 있죠. 그럼 등록을 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등록 기준. 첫 번째, 자본금 3억 원 이상. 자,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이어야 돼요.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의 6억 원 이상입니다. 두 번째, 주택 건설 사업의 경우에는 건축 분야 기술자 1명 이상. 자, 기술자 1명 이상. 그리고 대지 조성 사업의 경우에는 토목 분야 기술자, 역시 토목 분야 기술자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무실 면적이 22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 이렇게 세 가지 기본적인 등록 기준을 갖춰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비등록 사업자 있다고 그랬죠. 이번엔 비등록 사업자를 보겠습니다. 비등록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를 말해요. 비등록 사업자. 그 다음의 사업 주체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할 수 있다. 자, 비등록 사업자에는 첫 번째,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토지주택공사. 세 번째, 지방공사. 그리고 네 번째,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공익법인. 다섯 번째, 주택조합.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이 됩니다. 여섯 번째,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고용자.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이 된다. 비등록사업자에는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요 중요 글자만 꼭 암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눈에 공동사업 주체예요. 공동으로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사업 주체. 첫째, 토지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와 플러스 등록사업자예요. 토지 소유자하고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공동사업 주체가 되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 주체로 본다. 자, 두 번째는 주택조합과 플러스 등록사업자입니다. 등록사업자. 이때의 등록사업자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지방공사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조합,
세대 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합니다.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 주체로 본다. 세 번째는 고용자 플러스 등록사업자입니다.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 주체로 본다. 자, 이렇게 사업 주체의 종류, 등록사업자, 비등록사업자, 그리고 공동사업 주체를 봤습니다. 다음 주택조합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택조합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주택조합의 설립. 첫 번째,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상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래서 주택을 마련하는 겁니다. 주택 마련. 그리고 리모델링. 자, 리모델링. 이런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다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를 합니다.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몇 퍼센트? 80% 이상입니다. 항상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 권원, 자, 요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요거를 갖고 있어야죠. 땅이 있어야 뭘 짓든가 말든가 하니까 토지의 사용 권원,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건 뒷부분인 거고, 앞에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꼭 80%의 토지 사용 권원 확보하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리모델링 주택조합입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 역시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 자, 단지 전체예요.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자, 전체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 자, 각 동도 해당이 됩니다. 각 동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 이때는 과반수의 결의. 동의한다는 결의예요. 그 사인하고 그러거든요. 두 번째, 이제 동을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에 동만. 그럴 때는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자, 결의를 받아서 사인을 받아서 그 서류를 첨부해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주택조합 설립 세 번째. 설립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설립 인가가 아니라 그냥 신고를 하면 돼. 이렇게 신고.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 그래서 이거는 직장주택조합입니다. 직장주택조합. 민영주택이 아니라 국민주택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걸 직장주택조합.
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인가를 받는 게 아니라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직장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자, 이제 주택조합 설립을 받고 큰 두 번째, 주택의 조합원 우선 공급. 자, 주택을 공급하는데 이 주택의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겁니다. 조합원 우선 공급. 먼저 첫 번째, 주택조합,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합니다. 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그렇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그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주택조합의 설립과 주택의 조합원 우선 공급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이제 조합원의 자격 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조합 이제 세 번째, 조합원의 자격입니다. 조합원의 자격. 첫 번째,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의 자격. 다음의 요건에 다 적합해야 돼요. 두 가지가 있는데,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첫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두 번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한 명에 한정하여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그러니까 조합을 설립하겠다고, 조합 설립 인가해달라고 신청을 하잖아요. 시군구청장에게. 신청일부터 언제냐 하면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 자, 입주 가능일까지 요 사이에요. 요 사이에 첫째 A,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이 없어. 예,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만약에 주택을 소유했다면 그 세대주를 포함해서 한 명이라도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해야 돼요. 자, 이런 경우에만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습니다. 자, 니은 두 번째,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현재 지역주택조합의 지역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있죠. 자, 이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여 온 사람. 그러니까 조합 신청일부터 6개월 전부터 계속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지역에. 그런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직장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그리고 세 번째, 리모델링. 조합원의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는 우리 교재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죠. 주택조합.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이요. 감독 등 해서 나오는데, 감독. 첫째,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택 공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자, 국장하고 시군구청장이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자, 설립인가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설립인가 취소. 그냥 무조건 취소가 아니라 어떤 해당이 될 때, 첫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적합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거짓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별리
설립인가를 취소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주택법 또는 주택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명령, 처분, 이걸 위반한 경우, 자,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주택조합은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 결과를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 해당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이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등의 규정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공법 제39강 시간이었고, 이 주택의 건설 등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1.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조합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